91억의 매출을 가지고 시장에서 4천억의 그 밸류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고평가가 됐다 그래가지고 쭉 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200억 정도, 아마도 2,500억 내외에서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실제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회사들이 상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또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 오시면은 제가 단답형으로 대답을 드리진 못해요. 왜 그러냐면 회사마다 이게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이 다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같은 업종에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현재 상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법만, 또 하나의 그 방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회사들을 살펴보고 또 같이 의논해 가면서 모양새를 좀 갖춰가야 됩니다. 갖춰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사례집을 좀, 최근 상장한 회사들 사례집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매출이 어떤 회사들이, 또 어떤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상장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강의를 좀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회사들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다 보면 아예 돈이 많이 있어서 창업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이제 지인들로부터 처음에는 투자도 받고, 그 다음에 가족 돈도 좀 받고, 그러다가 뭐 신보, 기보, 중진공 자금 받기 시작하고, 이게 조금 더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VC라든지 뭐 PE라든지 아니면 또 그 거래처 거래하는 그 큰 회사의 투자도 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직원도 조금 그 고연봉자를 또 뽑아야 되고, 또 직원 전체적인 인력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회수에 대한 이슈도 발생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장에 대한 고민들을 대표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표님들이 상장의 경험이 있지 않으신 대표님들은 막연한 고민들과 또 궁금증이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내가 상장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도 되는 건지, 꺼냈다가 직원들이나 투자자들이나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또 압박을 받는 게 아닌 건지,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또 이렇게 질의할 만한 데가 또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PM분들이 지금 이제 절세다, 보험이다,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각종 인증 따는 거나 이런 거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또 이 상장에 대한 경험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상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과정, 성장에 있어서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꽃과 같은 좀 아주 일종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성장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날리지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 컨설팅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뭐 3년이든 5년이든 뭐 7년이든 어떤 그런 중장기 계획을 짜고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밟아 나가면서 그때 상황에 또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 주변 사항들이 또 같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증권 회사 쪽, 그러니까 이 상장 쪽에서 굉장히 좀 요새 이슈가 있고 뜬다 그러면 약간 이 수치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주관사하고 협의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빨리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회사 실적이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전반적으로 뭐 주변 상황이 안 좋아서 좀 그 시간을 갖고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여러 가지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표자 본인의 어떤 의지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진행이 됐었던 여러 가지 트러블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문의를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막연한 궁금증 또 굉장히 좀 그거에 대한 욕구불만, 알지 못하는 거에 욕구불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손잡고 협업을 해 나가시면서 하나씩 풀어드리는 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면 사람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열사도 생기게 되고 또 계열사 추가 상장도 하게 되면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님들이 상장을 안 하신 대표님들은 있어도 상장을 한 번만 하시는 대표님들은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상장이란 개념을 한번 경험을 하다 보면 단점보단 생기는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렇게 하니까 상장을 막상 이제 하나의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를 하나 상장을 해보니까 그 다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 사람을 뽑아서 부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부서가 개발을 하든 영업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하나의 그 매출 구조를 만들고 또 이익을 내고 그 성장을 시켜서 그걸 이제 상장 모델을 갖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상장을 하고 나면 회사의 자금이 수백억이 생기기 때문에 공모자금 플러스 뭐 이익금 이렇게 해서 수백억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봐왔던 예의주시했던 소위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권을 인수한다든지 해가지고 빨리 그 모회사에다가 붙여가지고 매출과 순이익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지금 예를 들은 이제 센즈랩 같은 경우도 K사인이라는 그 상장사의 모회사가 센즈랩이 어려워졌을 때 인수를 해서 최근에 상장을 시킨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센즈랩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올해 2월 15일 날 그 상장을 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재무 정보를 보시면 작년 3분기 매출액이 31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한 90억, 9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출로 기술 특례 상장을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에서 했는데 보시게 되면 상장을 하고 그날 거의 4천억까지 시총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91억의 매출을 가지고 시장에서 4천억의 그 밸류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고평가가 됐다 그래가지고 쭉 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200억 정도 시총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2,500억 내외에서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한 90억에도 상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장 트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코스닥 쪽을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반 상장도 있고 기술 특례 상장도 있고 뭐 테슬라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요건이라 가지고 이익 미실현 기업이긴 한데 성장성이 커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있고 여기 기술 특례 상장에 기술 기반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모델 기업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소부장 특례라고 또 부분이 또 있어요. 소부장 특례라는 부분이 또 있고 성장성 추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책임을 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보면, 스펙 상장도 또 있습니다. 스펙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회사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또 그때 그 이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이 상장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센즈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회사예요. 그러니까 모회사인 K사인이 그 DB 보안을 하는 회사고, 제가 이 회사를 먼저 예를 드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 투자 신탁을 하다가 맨 처음 이제 CFO로 갔던 회사가 이 K사인입니다. 이 K사인 가서 이제 K사인이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해서 이 센즈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상장을 시키게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인수해서 회사 구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을 통해 가지고 상장을 시킨 예입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예이고, 이 회사의 사업은 이제 AI 기반 악성 코드 분석 플랫폼, 안티바이러스, 네트워크 위협 탐지, 대응 솔루션, 그 다음에 AI 기반 문서 전용 악성 코드 탐지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왜 한 90여억 정도의 매출을 갖고 한 4천억 가까이 이렇게 밸류를 인정을 받게 됐냐면, 이 상장 주선인인 이 키움증권이 포인트를 잘 잡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이슈 때문에 보안 회사에 대한 밸류를 좀 많이 높게 쳐주고 있는 게 또 트렌드예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요번에 잘 트랙을 타고 올라간 케이스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 매출이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는 없어요. 따로 없는데, 최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 쪽 업체들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나기까지 투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기술력만, 소위 기술평가,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기술평가 기관에 두 기관에서 하나는 A등급 이상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술평가를 정확하게 받아서 기술력만 입증이 된다 그러면 매출과 순이익이 다소간 모자라고 또 설사 마이너스가 난다 하더라도 상장을 시켜주는 게 원래 요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장을 했던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계획된 실적을 제대로 못 내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기술 특례 상장을 한 100%로 본다 그러면 바이오 쪽이 한 20%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한 80%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이런 이제 IT 쪽이 최근에는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IT 쪽에 기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기술 특례 상장하기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계속 읽어야 되고, 최근에 제가 이제 주관사 한 곳하고 제가 이제 IP 컨설팅 하는 회사 자문을 하다 보니까 주관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주관사가 이제 다른 회사도 하나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보통 주관사들이 1년에 작게는 2-3개에서 많게는 10몇 개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주관사가, 증권사가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회사 하나를 상장을 시키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조금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 회사를 좀 특징을 하진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명칭은 언급을 하진 않을 텐데,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인데, 상당히 상장을 시키기 힘든 유통회사거든요. 그런데 잘 쿠킹을 했어요. 잘 쿠킹을 했는데, 결국은 어디서 지금 막히고 있냐면, 원래 이제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하고 주관사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공모가 산정을 하거든요. 밴드를 세팅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해서 밴드 하단을 칠 건지 상단을 칠 건지 오버를 할 건지 밑으로 내려갈 건지, 또 너무 떨어지면 다시 공모가 산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가 어처구니 없게 이제 조금 상급 기관에서
공모가를 브레이크를 좀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모가를 다시 재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고민에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돌출 변수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급 기간에 먼저 정을 맞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에 좀 문제가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최근에 상장한 그 케이스 중에서도 해당되는 케이스가 또 다른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이제 사례를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렇듯이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이런 거죠. 예전에 상장이 가능했던 모델이 지금은 상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가능해질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상장이 그러니까 불가능했는데 지금 또 상장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상장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필드에서 그 업체 대표님들하고 업체 성장성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회사는 충분히 성장도 가능하고 굉장히 확장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거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어떤 방법을 써서 얼마나 빨리 성장을 시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회사는 업종도 그렇고 영위하고 있는 업종도 그렇고 성장성이나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은 대부분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장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패턴을 좀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소위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능력이 갖고 계시면 좀 모양새로 좀 변경을 시켜서 또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성과 확장성은 있는데 회사의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너무 많아. 그러면 예전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전에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에서 일정 소위 수익률이 좋은 사업부를 분사를 시켰습니다. 물적 분할로 해가지고 분사를 시켜가지고 그 회사를 한 3년 정도 쿠킹해서 그 회사를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면 자회사 계열사를 상장을 시키고 거기서 공모 자금을 땡기면 모회사가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자금을 대출이나 형태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상장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회사의 멤버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또 간접 취득을 한다든지 또 일부 직접 취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건은 대표자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방법은 찾기 나름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하에서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고 캐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오너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상장사도 직접 경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우습기도 한데 대표님들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요새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경영을 저도 오랫동안 해왔고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고민하시는 거를 제가 알아요.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런저런 방법론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그겁니다. 근데 이거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